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원장 박지연 원장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손가락을 움직이시죠? 컵을 드시고 휴대폰을 터치하시고 리모컨을 잡거나 책장을 넘기실 때마다 손가락 관절은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혹시 아침마다 손이 뻣뻣하게 느껴지시거나 손가락 마디마디에 통증이 있으셨던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손가락 관절염이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상에서 손가락 관절염은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긴다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 손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성분들처럼 가사노동이나 육아로 손을 자주 사용하신 분들일수록 더 많이 겪으시죠. 이 질환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디가 변형되거나 굳는 경우도 많아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외관상 스트레스까지 유발합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을 찾아오시는 시점은 이미 손가락이 휘어지거나 마디가 심하게 부어오른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손가락 관절염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관리만 이루어진다면 수술 없이도 충분히 증상 완화와 진행 억제가 가능하다고요. 중요한 건 지금의 작은 통증이나 뻣뻣함을 별일 아니겠지 하며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손가락 관절염이 초기 증상부터 구별법, 치료 방법,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 요령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특히 여성에게 더 자주 나타나는 이유와 관절염을 관절염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까지 전문의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만약 지금 손가락 마디마디의 통증이나 뻣뻣함이 있으시다면 꼭 이 내용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정보가 앞으로의 손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손가락 관절염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무심코 사용하는 손가락이지만 하루에도 수천 번씩 반복되는 움직임으로 인해 마디마디가 서서히 손상되며 염증이 생깁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손가락 관절에 나타나는 통증이나 뻣뻣함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손가락 관절은 자주 그리고 가볍게 쓰이는 만큼 변화가 잘 느껴지지 않지만 그만큼 조용히 진행되고 어느 순간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가사와 집안일을 포함해 손을 사용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손가락 관절염이 더욱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뿐만 아니라 폐경기 이후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관절을 보호해주는 기능이 약해지는 것도 한 가지 원인입니다. 손가락 관절염은 유독 여성에게 많다는 임상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손가락 관절염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아침에 손이 뻣뻣해지는 느낌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손을 움직이려 하면 굳은 듯한 불편감이 느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풀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순한 손목 통증과는 달리 관절염은 이런 뻣뻣함과 함께 여러 마디가 동시에 아프고 붓는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손가락의 중간 마디나 끝 마디가 두드러지게 부어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손가락 관절염은 다른 관절염과 달리 외관상으로도 티가 나기 쉬운 질환입니다. 손등의 피부가 얇고 뼈마디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변형이 있어도 눈에 띄게 되며 미용적인 고민까지 동반됩니다. 단순한 통증을 넘어 손가락이 굳거나 비틀리는 형태의 변형까지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손가락 관절염은 여러 질환과 혼동되기도 합니다. 손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은 손목 터널증후군일 수도 있고, 손가락을 구부릴 때 덜컹거리는 증상은 방아쇠수지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관절이 아프다는 느낌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손가락 관절염은 원인이 다양하고 진행 속도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의 변화 신호를 인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손가락 관절염이 시작되면 일상에서 자주 겪는 증상들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아침에 손가락이 뻣뻣하거나 구부리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고 일어났더니 손이 굳은 것처럼 움직이질 않는다고 표현하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손을 자꾸 움직이다 보면 조금씩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현상은 관절 내 염증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 외에도 손가락 마디가 붓거나 누르면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지나 약지처럼 자주 쓰는 손가락에 증상이 잘 생기며 가끔은 열감이나 찌릿한 감각까지 동반되기도 합니다. 관절이 붓고 물이 차는 경우도 있고 손가락이 비틀리듯 구부러지면서 변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육안으로 관찰되는 변화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도 쉽게 이상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관절염은 단순히 한 부위만이 아니라 여러 마디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특징은 특히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이 감별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 이상에 의해 발생하며 손가락 여러 마디가 동시에 침범되고 대칭적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달리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자주 사용하는 마디에서 국소적으로 증상이 시작됩니다. 또한 손가락 관절염은 손목 터널 증후군, 방아쇠 수지, 건초염 등과 혼동되기 쉽습니다. 손끝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은 신경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며 손가락을 구부릴 때 걸리는 느낌이나 덜컹거림은 힘줄의 염증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증의 위치, 시기, 양상 등을 세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올바른 치료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손가락 통증이나 뻣뻣함을 단순히 나이 탓이라 여기고 넘기기 쉬우나 그것이 관절염의 시작이라며 조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변형이나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본문에서는 손가락 관절염을 조기에 예방하고 증상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실천 방법과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가락 관절염은 진행되기 전에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증상이 시작된 분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생활 습관과 자가 관리만 잘해도 통증을 줄이고 관절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과 관리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는 습관입니다. 아침 저녁 하루 2번 10분 정도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손가락 관절이 경직이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관절 주변 조직이 부드러워집니다. 꾸준히 하면 아침에 느껴지는 뻣뻣함도 한결 나아지고 손가락 움직임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손가락 스트레칭입니다. 손을 쥐었다 폈다 하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손가락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각 마디를 하나하나 꾹 눌러 접었다가 펴는 방식의 스트레칭은 손가락 속 근육까지 자극해줍니다. 이때 손가락을 뒤로 천천히 당겨주는 동작을 함께 병행하며 유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하루에 10회 3세트 정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생활 속 동작을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할 때 무거운 그릇을 한 손으로 들지 않도록 하고 장시간 타이핑을 하거나 휴대폰을 조작하는 것은 중간중간 손을 쉬게 하여 부담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관절이 이미 약해졌거나 통증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라면 손목 보호대나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약물 복용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급성기에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 진통 소염제를 복용하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관절을 보호해주는 연골 보호제나 혈액순환 개선제를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약물은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과 지도 아래
복용하셔야 하며 증상이 없을 때는 최소한의 약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다 하시면서도 정작 실천하지 않아 관절염이 악화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돈이 많이 드는 특별한 치료를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온열 요법과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는 말처럼 손가락 관절염도 작은 실천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관절염이 이미 진행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다 확장된 관리법과 치료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손가락 관절염은 초기의 관리만 잘해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 없이 지낼 수 있지만 증상이 심해질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일반적인 스트레칭과 온열요법을 넘어 증상이 악화된 분들을 위한 심화된 치료법과 술 외 대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리치료와 충격파 치료는 비교적 흔하게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물리치료는 관절 주변 근육을 자극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움직임을 보다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초음파 치료, 핫팩 전기 자극 요법 등이 많이 사용되며 이와 함께 시행되는 충격파 치료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류를 개선시켜 관절 통증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사 치료 또한 증상이 심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으며 관절 안에 염증이 심할 때 빠르게 통증을 줄여주는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주사는 반복적으로 맞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대안은 보조기 착용입니다. 손가락 관절이 심하게 아플 때에는 고정용 보조기를 착용하면 통증이 줄어들고 불필요한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보조기는 낮 동안 활동 시에는 착용하지 않고 밤에 휴식 중일 때 착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 치료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급성기에는 진통 소염제를 복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연골 보호제와 혈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증상의 악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처럼 위장이 약한 분들은 정형외과 약물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약 복용 시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하며 증상에 따라 약의 종류와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일상 속 습관 교정이 중요한데요. 손을 많이 사용하는 가사노동, 스마트폰 과사용, 반복되는 손동작 등은 모두 손가락 관절에 부담을 주는 행동입니다. 가능하면 이러한 행동을 줄이고 손을 사용하는 중간중간 12분 정도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수술 여부입니다. 실제로 손가락 관절염은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은 꾸준한 관리와 생활습관 조정, 약물 치료와 비수술적 요법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수술은 말 그대로 최후의 수단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변형이나 통증이 있을 때만 고려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심화 치료 방법들을 참고하시어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적절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천적 조언을 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관절염은 단순히 손끝이 아픈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소소한 움직임 하나하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식사 준비를 할 때, 글을 쓸 때, 물건을 집을 때 등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 속에서 손가락은 늘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작은 관절의 통증이 삶의 질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손가락 관절염의 주요 증상과 원인부터 시작해 자가 진단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의 차이점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이 질환에 더 많이 노출되는 이유와 초기부터 관리가 필요한 이유를 분명히 짚어드렸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은 비수술적 치료와 일상적인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강조드렸습니다. 손가락 관절염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심입니다. 갑자기 생기고 갑자기 악화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온수찜질과 스트레칭 같은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고 통증을 완화할 수 있으며 약물 복용도 증상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는 말은 손가락 관절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미 진행된 변형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막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손의 피로를 줄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조절하며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손가락 관절염은 병원에 가지 않고도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병입니다. 하지만 그 관리는 한순간의 노력이 아닌 매일의 관심과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아침에 손이 뻣뻣하거나 마디가 자주 아프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보가 시청자 여러분이 손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